안녕하세요. 정말 웬만한 드라마 뺨치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연예인 최수종처럼 다정다감했던 남편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과 저와 제 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따귀까지 때리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본심. 마지막으로 계속 답답하기만 했던 제가 복수를 했던 사연을 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된 임산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대략 3년 정도가 되었고요. 남편과는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댁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과 친정 그리고 저희 집세 집이 전부 다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랑 제 친정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셨으니 뭐 말 다 했던 거죠. 저는 현재 임신 중이라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남편 회사가 야근과 회식이 잦은 편이 아니어서 보통 7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7시 30분까지는 꼭 오는 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비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켜줬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이 조기축구에 나가지만 이것도 뭐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늦어도 오후 2시쯤에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건 저도 이해를 해주고 있었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항상 집안일도 잘 도와줬습니다. 유독 빨래 널기를 싫어하긴 했지만 웬만한 건 다 해줬죠. 임신 3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건 아기를 생각하면서 배에 뽀뽀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잠이 들기 전에 아가랑 얘기 나눌 만큼 다정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오전, 오후 그리고 퇴근 전 이렇게 반드시 3번씩은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회 날이었습니다. 남편 축구팀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 친구라 자주 보는 편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 맞으면서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냐고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보 우산 하면서 바로 집 밖을 따라 나갔는데 남편은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길래 저도 곧바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까지 내려와서 번뜩 차에 우산 있을 텐데 괜히 따라 내려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기왕 내려온 김에 혹시 모르니 우산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차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니 남편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야 하고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자세히 보니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도대체 왜 주차장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거지 싶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유니폼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옷으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저 옷은 뭐지? 지하 주장에서 왜 저러지 싶었지만 그때까지는 별다른 확신이 없기도 했고 당황한 나머지 일단 생각을 정리하려고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기 축구팀의 남편 동기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죠. 간단히 안부 인사를 하고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친구는 남편이랑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희 남편은 축구하러 안 갔어? 라고 물어보니 오늘 비가 와서 축구가 취소됐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내 남편은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 생각이 들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늦은 저녁쯤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아기에게 뽀뽀를 하고 애교를 부리길래 제가 민감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왜 아까 전화는 안 받고 축구 오늘 취소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취소된 거 문자를 늦게 봤다며 그냥 나온 김에 회사 가서 잔업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왜 안 받았냐고 물어보자 회사 올라갈 때 실수로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다면서 부재 중 전화 보기는 했는데 집으로 바로 들어올 거라서 그냥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는 그렇게 또 평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늘 그랬듯이 대시간에 퇴근을 했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요일에 축구를 하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원래는 어차피 땀 흘린다고 간단히 세수 정도만 하고 나가던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샤워를 하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도 좋다는데 내가 오랜만에 도시락 싸서 응원하러 갈까? 나도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좋잖아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가끔씩 남편이 축구할 때 도시락 싸서 구경하러 종종 가고는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면서 괜히 위험한데 오지 말라고 긋고 말리더라고요. 조금 위험하긴 했겠지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이 놀라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간다고 하면 좋다고 싱글벙글할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도저히 의심이 커져가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편이 축구를 하러 간다고 준비할 때 저도 따라가기 위해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이날도 어김없이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 차와 제 차가 따로 둘 다 있기는 했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따라가다가 들켜버릴 것 같아서 택시를 부르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마친 남편이 인사를 하고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 미리 와있던 콜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의심을 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역시나 남편은 원래 제가 알던 운동장 쪽으로 가지 않았고 번화가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평소 저와 자주 가던 카페로 거침없이 들어가더군요. 카페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라서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일단 택시에 내려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봤더니 밖으로 나와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길래 얼른 상가 뒤쪽으로 몸을 숨겨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기야 도착했어? 라고 물어보자 응 여보 조심히 잘 도착했어. 나 이제 축구해야 돼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우리 아가랑 잘 놀고 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갈게 하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조심히 숨어서 지켜보는데 자연스럽다는 듯이 그 여자의 두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도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아이한테 위험할까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그래도 아기 걱정해 우유에 미숫가루를 조금 타서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야 자기가 왜 설거지를 해? 이런 건 그냥 나 시키라고 했잖아. 자기는 얼른 가서 아기랑 편안히 TV나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을 빼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심심했지? 오늘 축구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져서 진짜 웃기더라. 아참 그리고 끝나고 축구팀 다 같이 매운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여보 아기 낳고 나면 우리 다음에 꼭 거기 가서 먹어보자 하며 가증스럽게 지어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겉으로 볼 때 완벽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바람을 피는 걸까? 이걸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큰 고민을 안고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평일 낮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랑과 전쟁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아범이 저렇게 바람 피우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 놔두고 저런 짓 하면 그땐 아범도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난 그러면 아범 버리고 너랑 손주랑 살 거야. 왜? 아범이 바람이라도 피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 알겠어요 어머님 하고는 그 얘기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또다시 일요일이 찾아왔고 남편이 축구를 하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맑고 공기도 좋은데 제 마음은 너무 무겁고 편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도 얼른 나가서 택시를 타고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또 옷을 갈아입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나가버렸는지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놓쳐버린 건가 싶어서 당황해 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도 계속 재촉하시고 정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남편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달라고 말하자 택시 기사님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는데 정말 불쾌해지더군요.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 다시 한번 빨리 따라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차를 따라가 보니 또다시 번화가로 향했고 이번에는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그곳도 저와 몇 번 가봤던 곳이었기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혼과 관계없이 일단 증거부터 남기라고 하셔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서 남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네일샵과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가게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제가 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도 통유리로 되어 있었기에 몰래 숨어서 남편을 볼 수가 있었죠. 남편은 저를 등지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시야에 마주 앉은 여자의 얼굴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몇 장 찍었고 그때 때마침 그 여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들킬까 봐서 얼른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저 여자는 내 얼굴을 모를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자세히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저도 그 여자를 따라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여자는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고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망칠 수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아가면서 옆에서 손을 씻으며 슬쩍슬쩍 그 여자의 얼굴을 살폈죠.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자격지심이 들었던 건지 그 여자의 옷차림도 너무 예뻐 보였고 관리를 잘했는지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당연히 나이도 저보다 어린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울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TV를 보고 책을 봤지만 제 머릿속엔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러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갈 때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제 배에 뽀뽀를 하고 다정다감한 말투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그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남편 목소리도 다 듣기 싫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하기 싫었고 짜증이 나서 남편을 뿌리쳤더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애교를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확 나서 너 나 몰래 요즘 누구 만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얼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내가 내 입으로 말해줄까? 아니면 네 입으로 말할래?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냐면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시치미를 대더군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거짓말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되려 저보고 집에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지내더니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긴 말을 섞기 싫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널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 만나니까 좋았어.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가증스럽게 또 거짓말을 했고 너는 나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얼마나 죽을 죄를 지은 건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슬픈 척 눈물이 맺혀 있는데 정말 너무 역겨워 보였습니다.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제가 성격을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렇기에 결코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보면서 아직도 발뺌할 거냐고 물었더니 나지막이 심심해서 만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너는 심심해서 바람 피는구나. 나는 심심하지 않아서 집에서 애 신경 쓰면서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 있는 거로 안아보네. 라고 말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리 당황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 말을 들으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관심 없고 네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관심 없다. 그리고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굳이 삼자 대면해서 그 여자 머리채 잡을 생각도 없었거든. 그냥 너의 솔직한 진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 이제 네 말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떡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나갈 테니까 신나서 이 여자 집에 들일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집은 내 거니까. 그렇게 저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이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음에도 도저히 그 집에서 있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보고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 당장은 시댁에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거라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테지만 정신이 있는 놈이라면 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으니깐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임신을 하고 많이 걷지 않다가 걸어서 그런 건지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발도 아프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하니 5시쯤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회사에서 안 들어오셨고 엄마는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놀라시더군요. 무슨 일 있냐면서 싸웠냐고 여지껏 살면서 이런 적 없지 않냐고 하시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왜 김서방 바람이라도 폈대?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장난치면서 웃다가 심각해져서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 엄마 가슴은 더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랑 엄마가 평소 성격이 완전 여장부 스타일이라 지금 당장 그것들 잡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니네 시댁에서는 이 사실 알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시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지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왜 말 안 했냐고 얼른 다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싫다고 하다가 실랑이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네가 할 몸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이혼을 하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게 하든 당장 해결하자고 하셔서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랑 저의 친정엄마는 밖에서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는 사이인데 순식간에 그런 건 의미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도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듣고 금방 눈치를 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이곳으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친정으로 다 보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중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된 건지 아범이 먼저 말해보라고 말문을 트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지가 사람이라면 제 엄마랑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저희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김서방이 바람피는 걸 직접 봤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의 따귀를 후려 갈기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깜짝 놀라서 벙쪄 있는데 시어머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바람핀 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아니? 너의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지금 사돈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 그리고 내가 내 뺨을 때려서 뱃속에 있는 나 자식이랑 며느리가 놀랬을까봐 겁나는 걸.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든다. 네 얼굴이 아프고 말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 네가 진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이 안 사람이 지금 친정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면 하고 애도 포기해라. 그리고 위자료로 10억을 달라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신 나간 더러운 놈아. 만약 네 안 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한참 동안 말을 쏟아내시더니 남편을 멱살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면서도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나가셨죠.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어머님의 행동이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없는 곳에서는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그 행동이 저랑 제 엄마 앞에서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제 남편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남편이랑 얘기해 볼 문제라고. 지금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일단은 집에는 들어가서 같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밥숟가락도 들 수 없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일단 알겠다고 마음 진정부터 하라고 하시고는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를 정도로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빨리 이 문제를 터뜨린 탓에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제 부모님과 제 여동생을 마주할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도 많이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고작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이렇게 평생을 지낼 수도 없었기에 저는 결판을 내려고 이른 새벽에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이 깜짝 놀래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유치하지만 뭔가 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행용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캐리어도 제가 샀던 거라 그냥 다시 다 꺼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때 문을 빼꼼히 열고 제가 뭘 하는지 보던 남편이 깜짝 놀래서 왜 이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더군요. 너 뻔뻔하게 바람 피우고 사과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 와서도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도 안 하고 바로 나가지 않았어? 심지어 여태까지 연락 한 번도 없던 걸 보면 너는 나랑 살고 싶지가 않은 거잖아. 근데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네 옷이랑 짐 다 싸서 당장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냉정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더 조근조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열이 받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래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기에 꼭 참고 당장 이거 갖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대로 짐을 들고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면 울고불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일단 제일 먼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싶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할 건 해야기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2개랑 포크 2개가 있더군요. 케이크와 와인을 먹은 흔적도 있었는데 입 밖으로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보나마나 분명히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자를 몰래 불러와서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제대로 하던가. 결국 그 역겨운 그릇을 통째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찜찜해서 침대 시트까지 다 갖다 버렸네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과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생각하지요. 그렇게 울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때마침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면서 집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지금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셨죠. 왠지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고 말씀드렸고,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어머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지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전부 다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는 아니니 그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뒷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서 혹시 저 먹으라고 집에 케이크 사주셨냐고 물었더니, 아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놓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면서 케이크 먹고 싶으면 엄마가 하나 사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니라고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카페를 나왔는데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던 건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깨보니 휴대폰에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인터폰을 봤더니 그놈이 짐을 들고서 다시 와 있더군요. 걸쇠를 걸어 두고 문을 열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뭐가 무슨 일이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일단 저도 끝을 내더라도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문을 열어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한숨만 푹 쉬는데 끊었던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바람 핀 걸 잘못했다. 근데 어떻게 너는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처갓집 가서 그렇게 일러 바치냐고 하면서 그 여자랑은 전부 다 정리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 그리고 내 집에서 케이크랑 와인 먹은 거 다 아는데 정리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새파래져서 카메라를 달아둔 줄 아는지 천장을 두리번 거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내가 저렇게 멍청한 인간과 살았다는 게 허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거짓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아직까지는 정리를 하지 못했고 깔끔히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너무 황당해서 할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무슨 연애 중에 잠깐 바람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건지.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제게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열이 받더군요. 저도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태 쌓아놨던 말을 다 꺼냈습니다.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다 따지고 들려면 책 한 권 나올 텐데 너무 길어지니 대충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남편 집에 빚을 갚느라 결혼할 때 신혼 여행비만 부담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돈 가지고 그러면 남자가 기죽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그동안 참고 참아던 말을 다 터뜨려 버렸네요. 근데 한번 터지니까 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진짜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그래서 내가 바람핀 거야.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나도 어깨 펴고 당당히 걸을 수 있더라. 넌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 참 좋겠다. 너 지금 돈 가지고 이러는 거 평생 잊지 않고 살아줄게. 이렇게 말하더니 또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엄청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모은 거였고 그걸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것만 사서 입혔고 용돈도 전혀 모자르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때다 싶어서 말을 한 건가 싶더군요. 아니면 진짜로 그동안 내 앞에서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아범과 연락이 되냐고 묻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받지를 않는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집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부터 갑자기 시부모님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시더군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시어머니께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고 남편이 오지도 않을 거고 반성의 기미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집에도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러면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면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시더니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이 찾아오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혼자 지내기에 무서워서 제 친동생 보고 같이 와서 지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랑 함께 지내가도 생각했지만 제 친동생이 와 있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부모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상 참 무섭더군요. 입금을 해주고 남편 핸드폰 번호와 얼굴 사진, 그리고 직장과 자동차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려줬더니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가 오고 사진도 계속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만약에 인화를 원하시면 인화해서 퀵으로 보내준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참 놀라우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더럽게 많이도 긁었더군요. 이렇게까지 양심도 없는 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회사 퇴근 후에 알콩달콩 신혼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가서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그 여자의 집 주소와 번호도 확보된 상태이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그 여자를 만날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있었죠. 그 여자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 그리고 다른 정보들도 알게 됐는데 아직 미혼이더군요. 아무튼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지금 진행을 할지 아기를 낳고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희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길게 갈지는 몰라도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친권,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기의 얼굴을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돼서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너도 준비해라 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더니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서 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까지 알고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누굴 바보로 아는 건지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데 푹 빠져서 뭐가 맞는 건지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아기를 생각하면 먼 미래에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었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 하나만 봤었습니다. 돈이나 다른 건 다 제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란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져서 그 여자를 만나야겠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가 도대체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만났을까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제 얼굴과 아기를 가진 배를 본다면 죄책감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누군지를 밝혔고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남편한테 나를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일단은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카페 자체가 조용하고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시간 20분 정도 전에 가서 제 동생과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그 여자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만난다고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만나고 싶었다고 인사를 했고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여자 얼굴에 물을 붓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죠.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 전부터 둘은 이미 알던 사이였고 저희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이 여자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우연히 얼마 전에 만났고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임신한 사실은 오빠가 얘기를 하지 않아서 자신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정말 제 앞에서 오빠 오빠 하면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오빠가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그쪽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라고 했더니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바람을 피운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를 알겠네요. 저는 그냥 오빠 기 살려준 것밖에 없어요.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너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싫어서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아시라고요. 아기가 있어서 이혼은 못하시겠지만 오빠가 지금은 저한테 너무 빠져있네요. 근데 뭐 정신 차리면 다시 집에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같은 여자로서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말 하나 없더니 제가 아기 때문에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말을 하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사진을 인화하고 워드로 편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의 본가와 회사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도 그 편지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태도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도 들어서 통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편지를 보낸 다음날 바로 그 두 명의 인간한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군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그 여자 원룸으로 여자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하더니 회사까지도 다 그만둔 것 같더군요. 저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에서 파이게 생겼다면서 고소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 여자가 고소를 하던지 말던지 저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제 지인과 부모님 그리고 제 전 재산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그 두 인간 전부 다시는 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또다시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리더군요.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었기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도 한때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고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난장판을 치더라고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자기 아들 망쳐놨으니 제 인생도 망칠 거랍니다. 그리고 제가 애 키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 애기를 내놓으라고 욕을 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다급히 뜯어 말리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정말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난리가 난 뒤로 너무 놀래서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진단서도 받아뒀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께 똑같이 죄를 물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걱정인 건 양육비 문제인데 매달 300만 원은 받고 싶은데 남편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250만 원 정도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 아버지 말만 듣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참 껄끄럽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제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내고 있는 남편 카드도 다 정지해놨는데 저한테 문자로 돈 없다고 난리 피우더니 저더러 돈으로 뒤통수나 맞으라고 와있네요. 내 돈을 내가 보존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파렴치한지 진짜 황당하더군요. 진짜 모해시인 사람처럼 갑자기 저러는데 끝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시댁 쪽이나 그 여자나 전부 다 아주 흥분 상태라서 집을 비우고 저는 친정에 들어와서 있고 휴대폰 번호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꼬장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날만 남았네요.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심하게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과 그 여자의 죗값을 톡톡히 받아낼 겁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게 나중에 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글인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남들 못지않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연인처럼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평생지기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일찍 군대를 갔고 그 덕분에 늦지 않은 23살 나이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복학 준비를 하는 차에 용돈과 생활비라도 벌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키는 180 조금 안 되는 루저이지만 얼굴은 일반인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도 술 먹다가 일주일에 평균 1명 이상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내심 기분이 좋아서 힘들게 알바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눈이 호강한다 싶을 만큼 젊은 여자애들이 항상 넘쳐났었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최저 시급보다도 2,000원이나 더 올려주시면서 대우를 잘해줄 테니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생각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일이 없는 휴학생이라 가게가 오픈타임인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감 타임은 주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서 알바를 하는 구조였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고 그 시간인 술집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장님은 더 많은 여대생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를 바래서 저에게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급도 올려주셨고 대우도 잘해주셔서 저는 사장님 부탁에 못 이겨서 마감조는 아니었고 결국 2시간씩 늦춰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타임인 오픈타임에 알바생 1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 대타를 구하는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뽑아보라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디를 로그인 해두시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겠다고 하고는 이력서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해보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 지원하려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거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력서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필수 조건이었던 용모 단정을 중점으로 이력서를 살펴보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를 이력서만 열람하다가 때마침 제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바생을 구하는 걸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시간이 된다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니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구한 알바는 바로 앞 전문대에 다니는 2학년 여대생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활기차 보였고 얼굴은 누가 봐도 예뻐서 돌아볼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대략 165 정도의 몸무게는 50도 안 되어 보이는 마른 스타일의 여자였었죠. 사장님도 면접자를 보시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곧바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얼굴은 정말 연예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미모더군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매일같이 친구들이 저희 가게로 놀러올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오픈 일을 맡게 됐으니 그 여자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말 붙이기에는 뭔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건지 가깝게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웠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기에 평소에는 사적인 대화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서툴러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결국 실수로 손님 무릎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 손님은 술이 이미 만취 상태여서 뜨겁다고 중내만에 하고 있었고
이 여자 알바생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여자 알바생 보고 손님께 얼른 사과드리고 주방에 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가라고 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같이 부딪혀 버릴까 하다가도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손님의 일행들도 그제서야 뜯어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님에게는 병원을 우선 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배상해드린다면서 말을 했고, 술에 취한 그 손님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큰 일로 커질 뻔한 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여자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괜히 자신 때문에 잘못도 안 한 제가 뺨을 맞게 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알바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던 저에게 엄청 상냥하게 하고 눈웃음을 많이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매일같이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채용 당시에 연락을 하느라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혼자 그 여자의 번호를 갖고 있어봤자 카톡 프로필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달랐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까지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연락을 적당히 주고받아야 된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웃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같이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장난을 쳤더니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둘이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척 카톡을 보냈었지만 기분은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마치 시간이 멈추기로 한 듯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매일 청바지에 박스한 티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그날은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제어 장치는 이미 고장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만나오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라도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바쁘게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빠르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조명 탓인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기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자고 되뇌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술에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술에 이기지 못한 척 한 건지 결국 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함께 있다 보니 죄책감도 컸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사귀자고 말을 주고받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연인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이 이상의 감정으로 그녀에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괜히 나 혼자서만 바보같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겉모습은 정말 연예인처럼 귀티가 나면서 예쁘게 생겼고 평상시에 착한 마음씨를 쓰는 순진한 친구였지만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과 뒤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실망을 했었던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었죠. 가끔씩은 저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없는 질투심도 생겨나더군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질투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혼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여지껏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밤새도록 여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렸고 저도 떳떳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개월가량을 마치 연인처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제게 매달리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도 간호학과라서 학교 실습을 가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두는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연락해서 보자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게 진심이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었고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과제도 많았고 시험에 치여서 살다 보니 연락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마치 꿈을 꿨던 일처럼 빠르게 그 기억들은 사라져갔고 바쁜 일상들을 지내다 보니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무시를 했고 수업이 끝나서 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이 필요한데 가족분들이 전부 연락이 안 되어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병원과 연락이 되어서 병원에 다 와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교수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수술이 잘 끝나셨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어머니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입원을 하신 지 3일차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집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서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로비에서 눈에 익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저와 같이 알바를 했었던 여자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생각이 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황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서 간호사복을 입고 있길래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실습하는 병원이 이 병원이라면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 소설에서나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또다시 시작된 거였죠. 서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또다시 예전처럼 매일 만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고 그녀도 병원에 실습 나오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며칠 뒤에 저희는 또다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색함은 금방 다 사라졌고 마치 몇 개월 전처럼 금방 설레는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하지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설렘이 행복하긴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되살아났고 저는 섣불리 사귀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여자애도 제게 굳이 사귀자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시간은 또 다시 한 달 일하는 시간이 속사포처럼 지나갔고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모두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녀는 저희 아버지가 퇴원한 걸 몰랐는지 이따 병원에 올 때 초콜릿 좀 사다 주라며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퇴원했다는 말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서 초콜릿을 사들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주면서 사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셔서 앞으로는 병원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바쁘더라도 종종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전에 이별할 때와는 다르게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일 끝나고 술 한잔 어떠냐고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같이 술 한잔 해야지 라고 크게 마음을 쏟지 않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뜬금없이 몇 개월간 그러지 않던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알바를 할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까 망설였는데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여자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할 때는 매일같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희의 만남이 의도치 않게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연락을 먼저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일을 그만두고 서로 연락이 끊겨서 너무 슬펐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또 다시 예전처럼 연락이 끊길 것 같고 영원히 연락 못하는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녀의 진심을 온전하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갑자기 술에 너무 취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얼떨결에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제 모습이 대답을 대신했는지 그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제 술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괜찮냐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어제 그녀가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녀의 고백에 고민을 안 했다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었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남녀 가릴 거 없이 쳐다볼 정도의 미모에다가 부지런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버은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귈 엄두는 결코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녀가 제 연락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얼굴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나면 매일같이 의심하게 될 거고 아마도 잊혀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그렇기에 제가 잘못된 사람인 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톡을 읽고도 저는 끝내 답장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여지를 남기면 서로에게 더 힘이 들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녀도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제 생각을 알았는지 재차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제 카톡 리스트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금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들을 지내게 되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복잡한 생각도 잊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봐오던 평생지기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죠.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저와 형제처럼 오해가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곳을 다니면서 평생을 함께 했고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친할지는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날에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하면서 바빴었기에 서로의 안부 연락만 주고 받았지 개강을 하고 난 뒤로는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들을 묻게 되었고 제가 제일 친한 그 친구는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5달 정도를 만났다고 말하더군요. 누구냐고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간호학과의 21살 여자애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찾고 있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문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만나던 그녀와 모든 스펙이 동일했기에 놀라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다고 제게 말을 했었고 이 근처에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21살 여자가 한둘이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찾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2 친구는 어떻게 이런 퀸카를 만났냐면서 좋겠다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 얼음이 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은 다 같이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고 하니 5달 전에 같은 학교 친구를 통해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예쁘고 착해서 제 친구가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까마득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물어봤고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자신이 본 여자 중 가장 순진한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여자친구는 평생 남자를 사귄 적이 없었고 남자 경험도 없었다고 말했다더군요. 친구들은 그걸 믿냐며 참 순진하다고 장난을 쳤지만 저는 그 상황에 도저히 장난을 칠 수가 없었죠.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여자였던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떳떳하게 만났었던 게 아니었기에 친구에게 차마 이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난 지 5개월이면 제 친구와 그 여자애가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저와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고 심지어 그녀에게 고백까지 받았었는데 어떻게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친구였으면 망설이긴 했었겠지만 있는 사실들을 다 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불행하게도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던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학창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군대를 입대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국 군화를 거꾸로 신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힘들어하던 친구를 매일같이 봐왔던 저였기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이 친구에게는 여자 복이 이렇게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친구들은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쓰러웠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제 친구는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의 평생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랑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자고 수많은 남자들과 쉽게 만남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친구의 충격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거라는 건 당연하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속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저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모든 게 악몽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악연으로 이어지다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네요. 솔직히 지금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 싶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까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후회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건 몰랐건 저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온 역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제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그 여자를 만나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